자, 45페이지 통정 허위 표시가 나왔습니다. 개념만 하고 넘어갈 건데 45페이지 제 위에 통정 허위 표시 나왔죠. 우리가 모르는 말 하나 있죠. 뭐죠? 통정. 이게 일본식 한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합의 내지 양해. 뭐? 합의나 양해. 통정했다 동그라미 치시고 합의 내지 양해. 이걸 일본식 한자로 통정 그럽니다. 통정. 그래서 서로 짜고 친 고스톱을 말하는데 거기 보시면 1항 법조문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법이 뭘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입니다. 사례 하나 아시면 절반 정도는 끝납니다. 그래서 사례 하나 정리하시는데 자, 7번 보십니다. A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변제기가 되면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요. 그럼 당연히 채권자는 갑의 집을 뭐 하죠? 경매하려면 강제 집행. 강제 집행당하면 갑 하나밖에 없는 집을 뺏기면 서울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역을 가지 않기 위해서 친구라고 짭니다. 짜가지고 가짜로 매매해요. 무슨 매매? 가짜 매매. 그럼 가짜 매매라고 쓰면 좋은데 법대 기본서에 가짜 매매라고 쓰는 게 없어요. 다 가장 매매. 가장 매매 다 뭐다? 가짜. 이 가짜로 매매한 걸 설명드리는 건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건데 가짜 매매가 아니라도 둘이 짜고 하면 다 가짜로 하면 다 이거예요. 가짜 저당권, 가짜 전세권, 가짜 채권 양도 둘이 짜고 가짜로 하면 다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그럼 방금 법조문 통정 표시는 뭘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답니다. 무효. 그럼 계약이 뭐니까 을등기도 뭐죠? 무효입니다. 그럼 여전히 집은 누구 집이죠? 갑의 집. 여전히 갑의 집이에요. 소유권.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강제 집행하려면 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갑 앞으로 등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A가 법정에서 둘이 짰다는 걸 증명해야 돼.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자기 집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럼 아까 우리가 공부 안 했지만 문제 나왔던 거. 그러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에 근저당 설명했다. 이거 둘이 짜고 있죠. 이것도 통정 허위 표시라고. 그럼 이건 108조 위반으로 무효지. 아까 103조 반사실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른 규정이 있으니까. 이건 무효예요, 무효. 근데 이렇게 해서 을등기는 무효인데 끼리끼리 만난다고 지금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죠? 등기.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을이 에라 뭘 이따 팔아버려요. 그러면 법의 대원칙은 앞사람한테 권리가 없으면 뒷사람도 권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도 무효예요. 근데 잘 보십니다. 누가 나쁜 짓 했죠? 갑하고 을. 병은 나쁜 짓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병은 이걸 가짜 매매한 걸 몰라요. 선이. 그러면 선이라 하더라도 이론상 앞사람 권리가 없죠. 그럼 뒷사람도 권리 취득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 상식에 병은 보호되는 게 맞습니까? 안 되는 게? 보호되는 게. 보호하려면 법에다가 특별 규정을 둬야 돼. 그럼 법조문 보시면 거기 45페이지 법조문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의 동그라미. 앞으로 이런 법조문 수백 개 나올 텐데 대항 나오면 항상 주장으로 바꿉니다. 뭐?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 나오면 뭐로 바꾼다? 주장하지 못한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7판. 원칙은 보십니다. 그 방금 봤던 108조 2항 조항이 없으면 원칙은 갑이 병한테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야, 너 을한테 등기 넘겨받았잖아. 근데 을 등기가 무효거든.
그러니까 네 등기도 뭐야? 원칙은 주장할 수가 있다고. 근데 108조형이 주장하라고 하지 말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주장 못해요. 못하니까 이 사람이 선이면 앞사람 권리가 없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이게 선의 3자 보호하는 거예요. 다시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원칙, 법에 대한 원칙. 앞사람한테 권리가 없으면 뒷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천사든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법에다가 뒷사람 보고 싶으면 법에 특별규정을 둔다고. 그래서 방금 108조형이 전항에서 펴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서 야 을등기 무효니까 네 등기 무효거든 이걸 주장을 못한다고. 법이 막아버렸다고. 그럼 병인 선임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고. 그러면 책을 앞으로 펴시면 42페이지 밑줄은 칠 필요 없습니다. 거기 107조 2항 붙입니다. 법조문. 똑같이 전항의 의사표시는 선의 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은 뭘로 바꾼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비재인 표시도 선의 3자 뭐하죠? 통정의 표시도 뭐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50페이지 50페이지 가시면 109조 2항 법조문 109조 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54페이지 110조 3항 54페이지 전 2항의 의사표시문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있죠 여러분.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거 보십니다. 아까 자 방금 했던 사기 강박까지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인데 자 아까 이거 10번 누리라는 거 비통착사 유무취지. 그러면 여기는 다 선 3일은 다 보호가 된다는다. 된다고. 그래서 다시요. 이걸 여러분들이 두 번 했어요. 앞에서 공부하니까 나중에 뒤에 문제 풀면 막 뒷사람이 선이면 여러분 무조건 막 보호하려고 풀어버려요. 그럼 시험이 다 틀립니다. 자, 앞사람 권리가 없다. 그럼 뒷사람 보호되는 게 원칙이다. 보호 안 되는 게 법의 대원칙이라고. 그럼 보호되려면 법에다가 특별 규정이 필요하다고. 근데 비통착사 이 네 가지는 특별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고. 선생님 보고 비통착사. 이거 여러분 중개사법에 10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시요. 오히려 이해보다 원칙 더 중요합니다. 앞사람한테 권리가 없으면 뒷사람 보호되는 게 원칙이다. 보호되지 않는 게 법에 대한 원칙이라고. 사람은 자기가 가진 만큼만 뒷사람한테 넘길 수 있지 지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넘길 수는 없다고. 근데 거래 안전에서 뒷사람 보고 싶다. 그때 항상 법에다가 특별 규정. 선의의 제3자는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 그래서 오늘 비통착사는 다 선의 3자는 다 보호가 된다는다? 된답니다. 이게 앞부분 민법 총칙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 부분. 그래서 이게 기본 틀이에요 여러분. 통정의 표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2월 달까지는 이거 하나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3월 달부터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들어갈 건데 자 보십니다. 다시요. A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 근데 갑이 돈 안 갚는다 채무자가. 그래서 갑의 집을 강제 집행하려고 했더니 갑이 친구를 짜고 가짜로 매매하거나 가짜 저당권, 가짜 선택권 무조건 둘이 짜고 하면 뭐다? 통정 허위 표시.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뭐? 무효. 그럼 여전히 누구 거죠? 갑의 거. 근데 끼리끼리 만났다고 을이 팔아버렸다고. 그럼 이론만 보면 을 권리가 없죠. 그럼 병도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고. 근데 법에 특별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병이 이걸 몰랐다면 그 사람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병이 알았다면 안 오면 벌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좀 몰랐을 때만. 악이면 취득 못하고 선일 때만 취득한다. 이게 통정 표시 절반이에요. 절반 끝났어요 여러분. 통정 허위 표시. 그래서 내용도 볼 거 없고 그냥 이게 통정 표시 기본 틀이구나. 그렇게 해서 여기 45페이지 가시면 2번에 1번 통정 허위 표시는 당사인은 언제나 뭐다? 무효. 갑하고 을 두 사람만 있으면 언제나 뭐다? 무효입니다. 영원히 무효입니다. 영원히.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보호되는 제3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어려운데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 뒤로 넘기시면 하나만. 뒤로 넘기시면 여기 선3자는 저 병은 칠판 보호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 보호된다고 그랬죠. 이 병은 법이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전 세계 어떤 사람도 병한테 와서 을등기 모이니까 네 등기도 모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잘못하면 갑도 마찬가지지만 A도 주장 못해요. A도. 법조문이 전항의 의사표시 모이는 선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법조문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다는 말은 전 세계 85인구 어느 누구도 병한테 모이라고 주장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 46페이지 가시면 3번에 2번 46페이지 3번에 2번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의 표시의 당사자 칠판에 갑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표시 모의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고. 병한테는 세상 누가 와도 모여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비통까지 봤어요. 비통.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 차고. 여러분 차고는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바꾸면 뭐죠? 착각. 착각. 그럼 착각은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알고 하면 그게 착각이 아니다. 아니죠.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속마음과 표시가 다르는데 아까 비진 표시 집을 줄 생각 없이 집을 준다고 표시했죠. 그럼 걔는 지 속마음과 표시가 다르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알죠. 통정한 표시 둘이 짜고 가짜로 했죠. 그럼 이때도 안다 모른다? 안다. 근데 그래서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비진 표시하고 통정 표시는 알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착각은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하죠. 그럼 앞으로 가시면 자 41페이지 박스 있죠? 거기 불일치 있죠? 불일치 박스에 41페이지 박스 왜 페이지 모르지? 41페이지 박스 거기 불일치 있다가 위에 있다가 의사와 표시에 이 말씀입니다. 불일치 있다가 아니 왜 41페이지를 못 찾지? 의사와 표시. 그럼 의사 표시 불일치죠? 불일치 알고 거기 알고 한 게 뭐가 뭐 있죠? 비진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모르고 한 게 뭐 있죠? 착오. 착오. 모르는 게 착오라고. 착각 다른 말로 착각. 그래서 50페이지 다시 돌아가십니다. 50페이지 109조 법조문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여러분 2월달까지는 어려우면 뭘로 바꾸신다? 계약.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제에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어려우면 지금은 큰 실수. 뭐? 큰 실수. 이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니다. 착각이 있다고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버리면 사람들은 계약했는데 나한테 불리해. 불리하면 나 무조건 뭐 했다? 착각이 돼버리겠죠. 그럼 계약 다 깨져버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데 착각 만들고 어디? 법률행위. 계약 내용. 계약 내용 착각이지 다른 거 착각하면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착각했다 하더라도 무슨 부분? 중요 부분. 중요 부분. 사소한 거 착각했다고 다 취소하면 안 되니까 중요 부분. 근데 그 사람이 큰 실수했다. 그러면 큰 실수한 사람은 지가 손해를 감수해야지. 취소해서 계약 무효로 바꿔가지고 상대방의 손해를 전가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큰 실수하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이 중요 부분하고 뭐 중대한 과실. 근데 그럼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는 이제 판례가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수백 개예요, 여러분. 그중 우리가 한 20개 정도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갈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기본 틀만. 근데 여러분 이 법학은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거래 때문에 민법을 만든 거라고.
그러면 내가 계약 내용에 착각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안 봤어. 어려운 말로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그럼 손해볼 일이 없죠. 그럼 우리 판례는 이걸 중요 부분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나한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있어야 돼. 그때만 중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오른쪽 아니고 50페이지 재란의 3번에 3번 착오로 인해서 표저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란다면 그럼 손해 없죠. 손해 없으니 이건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우리 판례는 손해 안 보면 중요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판례 쭉 정리하는 건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6번하고 7번 있죠. 52페이지 6번 7번 있죠. 이걸 묶으십니다.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별표 하나 6번과 7번 오늘 안 할 건데 6번 7번 이렇게 묶으시라고 6, 7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가 별표 52페이지 6번 7번 묶어서 별표 하나 해놓으시라고. 엄청 중요합니다. 52페이지 6번과 7번 묶어서 별표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 내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 가로 안에 뭐가 있죠?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이거는 의사표시는 일치해 여러분. 근데 사기당해서 속아서 강박 협박당해서 무서워서 한 겁니다. 이걸 의사표시가 하자가 돼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그러면 여러분 저 보십니다. 사기 강박 당해도 계약은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한데 불리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사기 강박 당해서 계약하면 무효다 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무효로 하는 게 유리합니까? 유효로 하는 게? 유효하고 유리하면 그대로 가고 불리하면 뭐 하면 된다고? 취소. 이게 훨씬 더 피해자 보호하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이 경제학 시간에 공부할 건데 맹지 밖으로 나갈 도로가 없어. 그럼 개발 안 되죠. 맹지를 3억짜리인데 그래도 땅이 커. 그래서 3억짜리 맹지인데 사기당해서 10억에 샀어. 사기당해서. 그래서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고. 근데 불리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무효로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 3억짜리 맹지 땅은 넓어요. 사기당해서 10억에 샀는데 사기당을 알았어. 저 나쁜 놈하고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9시 뉴스에 신도시 개발된대. 그럼 땅값이 30% 올라가. 오히려 계약을 누가 깨고 싶죠? 사기꾼이. 근데 피해자는 깬다 안 깬다? 안 깨죠. 그 다음에 땅값 30% 올라간 것들은 누리고 3억짜리 10억 샀죠. 얼마 손해봤죠? 7억. 7억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사기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무효로 봐버리면 누가 유리하죠? 사기꾼이 유리하니까. 그래서 사기강박 당해도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근데 불리하면 뭐하면 된다? 취소.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강박은 이제 몇 가지 사기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몇 가지 공부하는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할 것도 별로 없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몇 가지 할 건데 작년에 떠났으니까 판례만 하나 볼 겁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사기 칠 때 여러분 사기는 적극적으로 사기 치는 것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극적으로 말해줄 걸 말해주지 않았다. 이것도 사기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침묵도 사기 해당한다 안 한다? 침묵. 이거를 학문적 법학용어로 부작위 그래. 부작위. 뭘 적극적으로 한 걸 자기 그래. 자기. 뭐? 자기. 제가 엄청 싫어하는 말인데 일본식 표현을 맨 쓰니까 이걸 안 필요 없고 또 막 열심히 쓴다. 자기 반대말이 뭐다? 부작위. 그럼 부작위 침묵도 사기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자 보십니다. 올해 또 나왔어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 정된 사실을 분양자가 알아요. 알면서도 분양계약자한테 분양을 알려주지 않고 분양계획이 있다. 그럼 이건 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고. 이게 올해 기출문제라고. 이게 침묵, 부작위한 사기. 그러니까 사기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도 사기고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것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54페이지 3번 기망. 여러분 상대방을 속인 행위를 법학용어로 기망행위래요.
무슨 행위? 기망행위. 그럼 거기 3번에 1번 중대한 고지문 위반은 부작위 또는 뭐죠? 침묵. 이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 줄 아파트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중소했다는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 알려주지 않은 경우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침묵, 부작위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이건 사기입니까? 사기가 아닙니까?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사기다 아니다.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사기예요. 심하지 않으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용인하라고. 그러면 심한지 안 심한지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면 항상 우리 판례가 과장 광고, 허위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심하지 않다고 볼 때는 항상 거기다가 세 글자 써줘요. 다소해. 그러면 다소해란 말만 치면 돼요. 다소해 나오면 이건 사기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보시면 거기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산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두 글자 뭐 나왔죠? 다소. 과장된 선성공을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것도 많이 본다 안 본다? 보죠. 무슨 역에서 3분 거리 아파트. 그 역에서 나와서 3분 가면 그 아파트 있다 없다? 저기 이제 보이기 시작해. 이제 그거 사기다 아니다. 아니라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 3분은 누구한테 3분이죠? 우사인 볼트가 뛰어가야 3분이야. 그래도 그건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심한 경우만 사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죠? 여러분 자식도 보고 여러분도 나왔으니까 보내. 학원 광고. 학원. 전국 최강의 강사진. 전국 모든 중개사원 광고가 다 똑같아. 전국 최강의 강사진. 전국 최강인지 아닌지 따져봤다 안 따져봤다? 안 따져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택 어디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 전국 최강이라고 해서 왔어. 근데 민법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려가서 야 전국 최강이라며. 사기니까 나 이 학원 계약 취소할래. 사기다 아니다. 아니라고. 안 받아준다고. 한번 끊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년 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취소 이거 안 된다고. 이런 게 다소의 과장 광고. 그래서 시험지 잘 나오는데 과장 광고 허위 광고 나오면 그게 중요하다. 앞에 말이 중요하다. 앞에 말. 다소의. 이 말. 그래서 다소의가 들어가면 사기가 아니고 그 말이 없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올해 또 나왔구나 이거. 여러분 부동산 매매하거나 부동산 교환계약 할 때 잡으십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10억이면 여러분 아파트 중개사무소에 10억에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죠. 11억. 최소한 한 15억 5천 내놓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나 교환계약하면서 자기 아파트 시가를 묵비가 숨기고 고지 알려주지 않거나 혹은 다소 과장된 액수 시가도 높은 액수 이 시가 12억입니다. 이렇게 불렀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사기다 아니다. 그 사기로 봐버리면 우리나라 아파트 주민들 절반은 깜방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엄청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더 판례가 있는데 오늘 이 정도만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3번에 2번 54페이지 3번에 2번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라도 사기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들이 중요하고 이제 법조문 하나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어려워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다 공부했어 이제 오늘. 자 오늘 내용들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한 거 있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니까 오늘은 딱 여러분 집에 가서 법학은 의사가 중요하다 표시가 좀 더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법학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한다 비정상적. 그러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뭡니까 하면 몰라도 비통착사 유무 취취 세부 내용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원칙은
앞 사람한테 권리가 없으면 뒷 사람도 권리가 없다고. 뒷 사람 보고 싶으면 법에다가 특별 규정을 둔다고. 근데 비, 통, 착사, 냈다, 특별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선삼자는 보호한다고. 그래서 여기는 앞 사람한테 권리가 없더라도 뒷 사람 보호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의사표시의 의사표시 이제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제발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나중에 하나 때문에 써놓은 거 보니까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딱 듣기만 하시라고. 자, 내가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가 언제 효력을 발생합니까?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입법시가 있어요. 입법이 있는데 보십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표백주의, 뭐? 표백주의. 그다음에 뭐? 발신주의. 그다음에 도덕주의, 유주의. 그럼 보십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을한테 편지 보냈다. 그럼 그 편지 내용이 언제 효력을 발생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을이 갑의 편지 내용을 언제 알 수가 있죠? 언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읽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원칙 의사표시는 읽어봐야 하니까 이때 효력을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걸 취하는 나라는 없어요. 왜? 그럼 이게 법정에서 문제되면 어른 뭐라고 하죠? 법정 와서 맨날 뜯어는 봤는데 안 읽어봤다. 이렇게 할 겁니다. 증명이 된답니다. 안 돼.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걸 취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중에 하나인데 표백주의. 편지를 작성하자마자 효력 발생한다. 이건 너무 빨라. 그러면 갑이 편지 쓰고 있어요. 어른은 그 시간에 자고 있어. 그럼 편지 쓰면 효력 발생했다가 잘못 쓰면 지워버리면 효력 소멸했다가 찢어버리면 하룻밤에 어른 모르는데 막 갑자기 효력이 발생했다 소멸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유언장 작성해서는 필요하지 거래할 때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발신주의하고 도덕주의. 근데 발신주의는 너무 빠르다는 게 법에 대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문명권은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아직 을이 편지를 읽어보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읽어볼 수 있는 상태. 즉 갑이 을한테 편지 보냈는데 을이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을의 가족이나 을의 직원이 편지 받았다. 그럼 을이 언제든지 읽어볼 수 있죠.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뭐? 원칙. 원칙이란 말은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고. 예외가 무슨 주의? 발신주의. 민법상 5가지 있는데 하나가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자, 법률 관계를 조기에 확정시키거나 아니면 일조로 한 번에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조로 발신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이해해서 쓴 것뿐이 필요 없다고. 자, 그래서 민법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가 대원칙이다. 근데 발신주의가 5군데가 있어요. 나중에 T 가면 중요한 시험에 하나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발신주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 58페이지 법조문 111조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한테 뭐한 때로부터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이게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럼 도달주의라는 게 원칙이란 말은 여러분 그럼 상대방이 읽어볼 수 있는 상태만 됐다면 굳이 상대방이 직접 편지를 받지 않고 직접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다.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효력은 발생했다 안 했다? 했다고. 그래서 거기 1번에 동그라미 2번 도달이란 사회통용싸움 요지 즉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달한 때를 말한다. 1번씩 갖자죠.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현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 언제든지 읽어볼 수 있는 상태만 되면 효력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고 이러면 쳐보십니다. 여러분 이 전주에 민법이 제한 능력자 제도를 줬는데 이 제도는 걔네들이 계약하는 걸 막기 위한 거다 보호하기 위한 거다?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를 끔찍이도 보호합니다. 끔찍이도.
그럼 여러분 보통 15 먹으면 편지 받을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 법은 없대. 미성년자는 편지 받을 능력도 없대. 그러면 보통 성인 대 성인끼리다. 그러면 갑의 편지가 을한테 도달했다. 그럼 갑은 을한테 내 편지가 도달해서 혈육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을이 미성년자네. 그럼 갑이 을한테 내 편지 혈육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 법은 누구를 끔찍이도 아낀다.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그래서 얘는 편지 받을 능력도 없대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에 112조 112조 보시면 의사표시 법조문입니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이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에서 대항할 수가 없다. 또 대항 나왔죠. 동그라미 뭘로 바꾼다? 주장할 수가 없다고. 내 편지 혈육 발생했다 주장 못한다고. 누구 보호?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발신주의가 시행되는 경우 있죠. 이게 총 5개가 있는데 거기 2가지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중요시험에는 그 2가지만 시험법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2번 오늘 안 합니다. 2번만 밑줄하십니다. 2번 세 글자 격지자만 밑줄하십니다. 격지자. 격지자 밑줄하시고 그 제일 뒤에 승낙. 뭐? 승낙. 격지자 승낙만. 59페이지의 마지막 줄 하고 있죠. 격지자 승낙. 이거 무슨 주의? 발신주의. 이건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 격지자 승낙. 격지자가 뭡니까? 계약법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그냥 이건 발신주의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이걸 안 해놨네. 62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이 뭐죠? 여러분 2글자가 뭐죠? 대리. 저랑 좀 안 맞는데 자 거기 여러분 앞에다 이거 써놓습니다. 뭐의 대리?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대리는 뭐의 대리다? 거기 제일 큰 목차에다 여러분 큰 글씨로 제일 위에 대리 큰 글씨 있죠? 그 앞에다가 법률 행위의 대리. 엄청 중요합니다. 뭐의 대리다? 법률 행위. 그럼 여러분 심부름을 대신한 사람은 대리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심부름을 대신한 사람은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 시킬 사자. 사람 자자. 사자. 이렇게 사자 이렇게 부르는데 사자. 법에서 사자는 딱 2가지예요. 죽은 사람하고 이게 심부름하는 사람. 이거는 법의 규정도 없어요, 여러분. 없고 이거는 법률이 아니고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은 뭘 대리한다? 법률 행위. 그럼 법률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대신해만 대리인이지 7살 꼬맹이한테 자식한테 신문해 주겠다. 그건 대리인도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못 바꾸면 이거 대리 문제 대리가 여러분 시험 문제 무조건 최소 3문제. 많으면 4문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기출 놓친 항상 틀립니다. 뭘 대리한다? 법률행위. 계약을 대신한다고. 그러면 계약을 대신한다는 말은 계약 가격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누가 결정하죠? 대리인이 결정한다. 대리인. 계약 조건도 다 대리인 결정한다고. 이 말을 안 썼구나. 일단 기본 개념부터. 거기 박스가 저랑은 잘 안 맞는데 자 보십니다. 갑이 을한테 내 땅 좀 팔아달래요. 을이 병한테 땅을 팝니다. 그럼 갑하고 병이 계약의 당사자인데 계약의 당사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볼 때 이리 뭐죠? 상대방. 그럼 갑의 상대방은 병이에요. 병의 상대방은요? 갑이죠. 그러면 계약은 누가 대신하죠? 이 사람보다 대리. 그다음 그러면 돈은 누구 돈이죠? 갑이다. 그럼 이 사람은 뭐죠?
이건 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몰라가지고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고 본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 버리는데 환장합니다. 이건 구가 아니라 법률 용어라고. 자, 남을 대신해서 계약하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대리인. 그러면 남이 한 계약에 대해서 효과 책임진 사람이 누구다? 본인. 그럼 우리가 국어에서는 본인, 자기, 자신 똑같은 말이죠. 법에서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는 대리에서는 자기 자신 나오면 예. 대리인 자기, 대리인 자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용어 남이 한 계약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법은 뭐라 부른다? 본인. 남을 대신해서 계약하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대리인.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진 사람이고 대리인. 저는 이렇게 쓰는데 항상 강의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책은 이제 저랑 박스를 좀 달리 했는데 거기 62페이지 보시면 박스 보시면 박스 을하고 병하고 계약했죠. 이게 무슨 행위? 대리인. 그러면 효과는 누구한테 오죠? 갑하고 병. 갑이 누구죠? 본인. 갑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남이 한 계약에서 책임지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본인. 대신 계약한 사람을 뭐라 부른다? 대리인. 그 다음에 대리인과 계약한 사람을 뭐라 부른다? 상대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려우면 여기 이거 강의하면 와서 좀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다 알아요. 아는데 그냥 그러면 무시하시고 그냥 더 이상 들어가지 말고 다 기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은행. 얘는 은행. 얘는 누구?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 창구 직원과 계약했어요. 예금 계약.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창구 직원이 나가고 없어. 아니면 창구 직원이 여러분들은 횡령했대. 하더라도 여러분은 걱정한다 안 한다? 누가 책임지죠? 은행이 모든 책임을 다 진다고. 은행이. 그래서 은행이 본인. 그 다음에 창구 직원이 뭐? 대리인. 그 다음에 얘가 병이 고객 상대방.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뭐 위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냥 기본 틀. 남이 한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뭐라 본다? 본인. 이거 알아두시면 뒤가 엄청 쉬워져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막 뒤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데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합니까? 본인 이름으로? 그렇죠. 은행 이름 통장으로 계약하지 은행 직원 이름 통장으로 계약하지 않는다고. 이런 나올 때마다 너무 어렵다지 마시고 은행, 창구 직원, 고객 하면 모든 게 스무스하게 다 해결됩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다시요. 정리합니다. 자, 남을 대신해서 계약하는 사람을 뭐라 보자? 대리인. 그러면 계약 못하고 심부름만 하는 사람은 대리인 아니다. 아니다. 그건 우리 밑에서 아예 공부를 안 한다고. 걔는 사자인데 공부를 안 해요. 그다음에 남이 한 계약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에서 남이 한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뭐라 본다? 본인. 이 부자고 법이 약속했다고. 그래서 대리에서는 자기 자신 나오면 이거는 본인을 말한다, 대리인. 본인하고 다른 거라고. 법률 용어 아예 다른 용어니까 구별하시라고.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거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대리에서 유권 대리에서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거 하나로 다 맞힐 수가 있는데 몰라도 써놓습니다. 거기 62페이지 재료의 목차 있고 1절 사이에 여백이 크죠? 62페이지 재료에 큰 목차 공이 대리하고 제 1절 사이 여백 크죠? 거기다 이거 써놓으라고. 대리 기본 문제. 법률행위 계약은 누가 하는데? 대리인. 효과 책임은 본인. 그래서 대리 문제 풀다가 뭐가 막힌다. 그럼 항상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웬만한 건 다 정리돼요. 자, 대리에서 법률행위 계약은 누가 한다? 대리인. 효과 책임은 본인. 문제가 막히면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이 두 줄만.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쉽게 다 풀립니다.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효과 책임은 본인. 그러면 오늘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비정상적에서 표시해서 비통착사 유무 취치 10번 하시고 두 번째 10번 하시고 이거 대리의 기본 명제. 법률행위는 누가? 대리인. 효과 책임은 본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나한테 각인되면 대리 문제가 엄청 쉬워져요. 이걸 각인 안 되면 엄청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의 종류에서 자,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이 전주에 우리가 남하고 법률 관계를 맺는 건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데 모든 권리 변동 요인은 몇 가지?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가 법률 행위, 하나가 법률 규정. 상속처럼. 그럼 대리권도 권리 아니고 권한인데 대리권 발생 원인도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법률 행위, 하나가 법률 규정. 그러면 법률 규정을 줄이면 법정. 그럼 법률 규정에 대리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그러면 미성년 자식에 대해서는 아버지 엄마는 무슨 대리이죠? 법정 대리. 왜? 민법에 상속법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법률 규정에 대리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그러면 법률 행위 대리가 무슨 대리? 임의. 법학에서 임의는 뭐였죠, 여러분? 임의.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러면 본인이 대리 마음대로 대리한테 대리권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막히면 항상 이거 생각하라고. 이거. 은행이 직원을 고용했죠. 고용해서 너 연수 성적 별로 안 좋은데 너 지방에 창고로 발령됐다. 창고로 발령됐습니다. 이게 법률행위예요. 너 내일부터 저기 땅끝마을 은행 가서 거기 지점에서 창고에서 근무해. 그럼 은행 본사에서 마음대로 발령낼 수 있다 없다? 있죠. 은행 가야지. 가기 싫으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고. 은행 마음대로. 성적 좋으면 서울 강남 한복판을 발령내고 안 좋으면 지방을 발령내고. 이 발령이 법률행위예요. 근데 법률행위라는 데 개념은 너무 커. 그러니까 정확히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써줘. 어려운 거 뭐 있냐. 가별한테 대리권을 뭐 했죠? 줬죠. 대리권 뭐? 수요, 행위. 너무 긴데요? 길어? 그럼 알아서 줄여줄게. 수권행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리권을 주는 행위. 줄 숫자. 수권행위. 그래서 보시면 자 다시 보시면 간단하죠. 여기 보십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더 쉬우니까 법률 규정의 대리가 무슨 대리? 법정대리. 그럼 법률행위 대리가 무슨 대리? 임의대리. 은행이 본사에서 마음대로 발령. 근데 너무 큰 개념 아닙니까? 정확히 써주세요. 그럼 정확히 써줄게. 무슨 행위? 대리권 수행위. 너무 긴데요? 한번 줄여줄게. 뭐라고? 수권이. 그래서 자 앞으로 계속 읽을 거니까 사실 가장 쉽게 대리도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미성년 자식에 대한 아버지 엄마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 그다음에 본인이 마음대로 대리권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대리? 임의 대리. 그래서 딱 크게 법률 규정한 대리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법률 행위한 대리가 임의 대리. 우리는 법정 대리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무슨 대리만? 임의 대리. 본사 마음대로 발령낸 게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이것만 공부합니다. 임의 대리. 그래서 나머지 종류는 볼 필요 없어. 그냥 이게 대리의 종류가 이거구나. 법률 행위 대리가 임의 대리. 법률 규정 대리가 법정 대리.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대리권을 줬는데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하기 전에 2000 창거니까 이건 확인만 합니다. 여러분 민법은 요식이 원칙이다. 불요식이. 시험에는 뭐 하나밖에 안 나온다. 대리권 수행. 수권행위. 본사에서 발령장 안 주고 전화해가지고 야 너 땅끝마을 해남으로 가서 출근해. 다음 주부터. 전화로 발령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 근데 얘가 일을 잘하네. 채점을 잘못했네. 그래서 걔가 기차 타고 해남 가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야 너 내려가지 말고 내일부터 뭐 강북구 은평구 지점으로 나가. 이렇게 본사 맘대로 언제든지 다시 빠꾸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어려운 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30회 기출문제인데 너무 어렵다고. 막 틀렸어. 오른쪽 보십니다. 63페이지. 제일 아래 2번에 동그라미 2번. 수권행위는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이라고. 그 다음에 묵시로도 뭐하다? 여러분 저 보십니다. 이 편 앞으로 잘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민법서는 모든 게 몫이로 가능해요. 몫이로. 자 보십니다. 7번 자 보십니다. 너 땅끝마을 해남 지점으로 다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않고 지도 딱 있는데 여기서 땅끝마을 그리 가라는 거죠. 몫이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 다음에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다시 모를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3번 수권행위는 볼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철회. 물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여기 나왔으니까 자 다음 주에 아마 할 것 같은데 칠판 보십니다. 제가 개념이 나오면 그때그때 설명을 든다고 그랬는데 곰이 동면을 해제면 상추나 취나물 처리다. 했죠? 개념 나올 때만 설명드렸는데 방금 수권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했죠? 그럼 철회가 뭡니까? 이거 보시면 철회하고 취소. 개념 묻는 건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개념을 알아두시면 엄청 편하다고. 일단 쓰지 마시고. 취소는 뭐로 만든 거죠? 유효를 무효로 만든 거죠. 자, 미성년자가 계약했다. 일단 유효 무효. 유효. 착오로 계약했다. 뭐다? 착오. 착각해서 계약해도 유효하다고. 근데 불리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세강박당했다. 계약 뭐하다? 유효하다. 불리하면 뭐 하면 된다? 취소. 이건 법률용어 개념입니다. 약속이니까 암기돼요. 취소는 유효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뭐다? 유효를 무효로 만드는 거. 근데 그러면 철회는요? 국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법률용어라고 그랬습니다. 무효를 모르는 거. 즉 무효를 없애는 거. 그럼 아까 제가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러면 도달해야만 발생하죠. 그럼 도달해버리면 그때는 철회라는 말을 쓴다 못 쓴다? 못 쓰죠. 그럼 갑이 편지를 을한테 보냈어. 편지가 11월 25일 날 도달했어. 도달해버리면 나 그거 물을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편지가 아직 도달 안 했어. 그러면 편지를 먼저 보냈다 하더라도 마음 바뀌면 전화로 편지가 도달되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나 너한테 편지 보냈는데 그거 아직 안 왔지? 그러면 상대방이 아직 안 왔어. 나 그거 물을 거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다? 철회. 10년간 무려 5번 나왔어요. 5번. 엄청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면 자 58페이지 58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까지만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도달은 얘는 상대방의 요지 읽어보기 전에도 처리할 수 없다. 10년간 5번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처리는 언제만 가능하다? 도달 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도달 전. 이때만 처리 가능합니다. 도달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칠판에 여러분 이걸 쓰실래도 뒤에 쓰는 게 아니고 거기 제일 아래 여러 개 있다 쓰라고. 그 페이지 제일 아래 여러 개 있다가. 공간 있죠? 그래서 취소는 유효를 무효로 만드는 걸 뭐라 부른다? 취소. 처리는 무효를 모르는 거. 무효를 모르는 거. 그래서 도달 전에만 가능한 거.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는 법정 대리는 거의 공부하지 않고 임의 대리만 공부합니다. 그러면 64페이지 임의 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해서 목차가 하나 나오는데 자, 이건 여러분 보십니다.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는데 을이 얼마만큼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판례가 대법원이 이 정도는 이 정도 포함되어 있어 결정해 줍니다. 무려 10년간 6번 나왔던 거. 자, 상식입니다.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아달래요.
그럼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매도해달라고 드리권 주면 이 사람 당연히 상대방한테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 우리 판례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갑이 이글한테 야 11월 말까지 나한테 네가 얼마에 땅 팔든 나한테 땅 팔고 5억만 갖다 줘. 이렇게 포괄적으로 드리권 줬다. 근데 갑이한테 11월 아니 의리평한테 11월 1일 날 팔았다. 그다음에 잔금은 11월 10일 날 받기로 했다. 근데 우리 갑한테 언제까지만 돈 갖다 주면 되죠? 11월 말까지 30일까지. 근데 병일한테 나 갑자기 현금이 말라서 기간 좀 연장해 줘 하면 우리는 그래 그러면 일주일 연장해 줄게. 11월 17일까지는 돈 갖다 줘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기본 틀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소유받으면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없다? 있다. 5번. 무려 10년간 5번. 그다음에 포인트 포괄적인 드리권 받았다. 그러면 직기를 연장해 줄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시험 문제가 다만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주로 나와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계약을 뭐할 대리권. 그럼 계약 체결하면 임무 완성했죠. 그럼 그대로 본인한테 가야지. 그 했던 계약을 본인 허락도 안 받고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이 개념은 나중에 설명드리니까 계약을 깨는 거예요. 이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64페이지 64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부동산 소재를 들여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걸 강사가 지 말로 바꿔버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판례가 어차피 시험 이것도 안 나와요. 다 이것만 나옵니다. 매매대금이 중도금하고 뭐? 잔금. 항상 2편 나와요. 2편으로. 판례 원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인간에서 자 포인트가 무슨 대리권? 세 글자. 동그라미 2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인간에서 관하여 세 글자 뭐? 포괄적이 포인트라고. 그럼 포괄적 나오면 다른 거 읽을 필요 없다고. 그럼 그 다음 줄에 연장해 줄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고. 연기해 줄 권한. 포괄적 나오면 아 연기 권한도 포함된다고.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을 자 동그라미 두 글자 뭐? 체결. 동그라미. 체결만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체결 권한을 소유받은 대리에게 본래 계약 관계를 해제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나머지도 있는데 대부분 시험지는 이 세 가지 특히 이거 5번 이 두 개가 한 판례 여러분. 한 판례인데 5번 한 번 6번 그럼 이거 2번. 간단하죠. 다시요. 부동산 팔아달래요. 그러면 중도금 잔금 받을 권리 있다 없다? 있다. 포괄적으로 줬다. 그러면 길 연장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계약을 뭐만 하라고? 체결. 그러면 그때는 해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딱 타이틀만 큰 틀만 뚝뚝뚝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10분 쉬었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